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서플라이 체인 옵티미제이션, 라지 스케일 인더스트리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 옵티미제이션에 대한 모델을 하고, 그다음에 방법, 어떻게 푸는 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하고, 지난 리서치를 보고요. 목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뮬레이션, 그 다음에 솔루션 스태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면은 IT를 이용해가지고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모든 정보와 각종 매니지먼트 테크닉을 통합해서 그 상호 윈윈하자는 그런 전략을 얘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렉트로닉 커머스라든가 다음과 같은 예가 그런 예고요.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면은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초이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최적된 초이스를 찾기 위한 시스터매틱하고 시스터매틱한 그런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플라이 체인 옵티미제이션을 이용해서 시스터매틱 데이터가 옵티멀한 플래닝하고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 관심 있는 부분은 서플라이 체인 옵티미제이션 부분인데요. 큰 사이즈 서플라이 체인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이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6년에 파인 케미컬 인더스트리가 있었고에 대해서 있었고, 2000년에 템퍼럴 프로세스 네트워크, 그다음에 2001년에 페이퍼 인더스트리, 2001년에 파마스티컬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정유공정에 대해서도 정유공정도 사실 이런 인더스트리에 못지않게 큰 공정이고,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SCO를 통해서 뭔가 좀 상상시킬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소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리파이너리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 리파이너리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근황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크게 프로큐먼트하고 프로덕션하고 디스트리뷰션하고 각 세 부분을 나눈다면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같이 생각해가지고 한 연구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좀 더 확장된 서플라이 체인 옵티미제이션 모델을 이제 만드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리저너블한 시간 안에 풀기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솔루션 풀 때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를 풀 때, 스케줄링 문제 같은 걸 풀 때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 시간 안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시간 안에 풀 수 있느냐 하는에 대한 무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컴포지션 한다든가 오리게이션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수납 부분을 잠깐 보면은 여기 이제 오일 유전이 있고, 그다음에 탱커가 있고, 솔리 탱크, 블렌 탱크, CDU가 있고, 프로덕트 탱크입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리테일러가 있고, 커스터머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오브젝티브는 포트파이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 인해서 인벤토리 코스트를 빼고, 그다음에 체인지 오버 코스트, 그러니까 CGU에 들어가는 유종을 바꾸는 데 들어가는 것을 코스트로 환산해서
페널티를 드립니다. 그리고 CPU 오퍼레이팅 코스트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 프로덕트 탱크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센터하고 리테일러에서는 아까 김현주가 들어왔을 때 제때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면은 쇼티지 코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품에 대한 페널티가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동시킬 때 그런 코스트를 빼는 것으로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이 이번에 목적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토큰 탱크하고 브랜드 탱크에 대한 컨셉입니다. 이 기존 논문에도 많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종 오퍼레이팅한 때 쓰는 룰 이런 식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을 전체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복잡성을 좀 줄여야 되는 게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타임 베이스드 디컴포지션 방법이 있고 하나는 리소스 디컴포지션, 하나는 태스크 유닛 오리게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타임 베이스드 디컴포지션 방법은 타임을 이렇게 어떻게 나눠가지고 짧게 계산해주는 방법하고 리소스 디컴포지션은 예를 들어서 뭐 15인치 TV를 만드는 거랑 20인치 TV를 만드는 거랑 27인치 TV를 만드는 거랑 한 대 묶어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각각 그렇게끔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태스크 유닛 어그리게이션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뭉뚱그려가지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타임 베이스드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30일짜리 문제를 푼다고 그러면 이렇게 라지 스케일 MI를 그냥 딱 짜버리죠. 그래서 계산을 해버리면은 옵티멀 밸류, 옵티멀 밸류를 얻을 수 있고, 대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아무도 사실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염없이 걸릴 수도 있고, 금방 풀릴 수도 있고. 근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시간이만 적게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이걸 15일, 예를 들어서 30일짜리를 15일마다 나눠서 푼다 그러면은 일단 이것은 이제 옵티멀 값을 주지만은 이것은 이때부터는 이제 휴리스틱이 되기 때문에 옵티멀 값을 주지 못하죠. 그리고 게다가 여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항상 피저블 하지 않는 결과를 항상 피저블 하지는 않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제가 하나 스케줄 문제를 하나 풀어서 어떤 탱크의 레벨에 대한 인벤토리에 대한 스케줄을 잡아보는데요. 이게 이제 15일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정도 이니셜 탱크 레벨이 있었는데 이제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해가지고 맨 나중에 이렇게 거의 플래시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맨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인벤토리 가지고 있는 것도 코스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맨 끝부분에 가면 갈수록 이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요만큼까지 있던 인벤토리 가지고도 충분히 이 기간 동안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를 15일에 다시 풀게 되면은 여기서 인피저로 하게 되죠. 왜냐면은 처음에 이 정도가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 정도에서 다시 시작하자면 처음에 들어오는 양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 딱 제가 계속적으로 15일짜리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없을 확률이 있습니다. 상상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리피저블 하지 않게 맨 마지막에다가 휴스틱으로 좀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 컨스턴트를 줘가지고 맨 마지막 달에는 어느 정도 이상을 채우도록 레벨을 어느 정도 이상 채우도록 컨스턴트를 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이제 한번
그래서 15일 요 탱크에 대한 레벨을 이 정도까지 올리게 컨텐츠를 주고 풀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딴 거 이제 다 내려가는데 끝까지 다 내려가는데 이것만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하려고 딱 올라갔죠. 근데 모양을 보면은 비정상 실제로는 이렇게 운전하지 않은 것이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끝까지 내려가다가 하루 전날에 이만큼 몰려버리고 억지로 이만큼 몰려버린 셈이 됐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스케줄링 할 때마다 항상 억지로 그만큼씩 올려주는 그런 일이 돼가지고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환 부님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저는 리시딩 호라이즌이라고 하는데 그런 롤링 호라이즌이라고 하는데 30일짜리 문제를 만약에 푼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짧게 30일짜리 문제를 한 번에 풀기가 힘드니까 15일짜리 문제를 풀어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5일 이거를 채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일 지난 다음에 또 15일짜리 문제 풀어서 5일 채택하고 또 15일짜리 문제 풀어서 5일 채택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일짜리를 딱 채우는 이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응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97년에 산하로 판트리스 그룹하고 96년에 테크니하고 리틀레스 그룹 그 다음에 97년, 2002년에 프로세스까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단점이 옵티멀이 교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점은 이것이 레벨이 맨 끝에 가가지고 완전히 플래시 되기 전에 멈추고 거기서 그때 인벤토리 밸류 어느 정도 있는 인벤토리 밸류가 그걸 이니셜 밸류를 해가지고 다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도대체 이 허라이전을 얼마를 잡고 그다음에 요 채택하는 것도 채택 아니면 다시 리스케줄링하는 요 기간 요거를 얼마로 잡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앞에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좀 더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있는 정보까지 우리가 예측한 것이 예측할 수 있다면은 뒤에 있는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면은 그걸 충분히 이용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용한다는 거는 허라이전 안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인데 포함을 시키면 다시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재진을 풀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기간까지 포함시키고 다음에 이 뒤에 나머지 있는 부분을 어그레이데이션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완전히 배제해가지고 15일째 문제 푼 것보다 예를 들어서 15일째 문제 푼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진행된 정보를 그냥 예를 들어서 어그리게이션 한다고 평균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 하루치에 대한 값으로 인식을 시키고 16일짜리 문제를 푸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뒤에 그것까지 미리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제 기능들이 갑자기 높아졌는데 여기서 이제 미리 대처를 못하고 별품이 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여지 때문에 조금 결과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아까 같은 문제가 있고 스케줄이 호라이즌을 30일로 하고 프로젝트는 3개 나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780개의 디스크리트 레벨이 있고 3000개의 컨티뉴어스 레벨이 있고 40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있고 젠스를 해가지고 풀었습니다. 정말 프라이즈에 대한 작게 잡아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원하는 걸 시간을 적게 구하면서 또 어느 정도 값을 또 오브젝티브 밸류 값을 보장도 어느 정도 이제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또 호라이즌 타임하고 그 시간하고를 호라이즌 타임하고 그다음에 인터벌하고를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은 무조건 다 한 번씩 해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호라이즌 타임을 예를 들어서 2부터 지금 25까지 잡고 그다음에 인터벌을 이것도 이제 그 호라이즌 타임보다는 작게 모든 수에 대해서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최적화를 해가지고 각 모든 포인트마다 최적화를 해가지고 이거 이제 CPU 타임을 쭉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이 회색으로 나타내는 그림이 그냥 롤링 호라이즌 방법이고 이 녹색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제가 이것도 점을 이제 많이 이만큼씩이나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끝에 있는 예를 들어서 5일이면 5일짜리 문제를 4일마다 푸는 그런 식으로 끝에 있는 점들만 계산했습니다. 녹색은 그 어그리게이션을 포함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CPU 타임을 줄이는 게 지금은 제 관심사였으니까 요거는 선택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딱 들고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부분. 그래서 호라이즌 타임을 이 정도 그러니까 크게 잡으면은 크게 잡고 그다음에 인터벌을 짧게 잡는 거는 안 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호라이즌 타임은 이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줄이면은 그 인터벌을 어느 정도 잡든지 간에 시간에 대해서는 별로 거의 플랫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오브젝티브 밸류는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요 아까 이쪽 시간이 그러니까 이쪽이죠. 이쪽 같은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비해서 오브젝티브 밸류가 그렇게 다르게 푼 것보다 더 뛰어났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 적당한 이쪽 그러니까 시간이 적게 걸린 아까 요 바운더리 정도에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최적화 값이 오히려 더 높을 수가 있지만 높은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으로 보여준 그림이 제가 그 어그리게이션을 포함할 때의 그 밸류이고 회색이 그냥 롤링 호라이즌 방법만 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주로 아까 타임 때문에 타임이 걸리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계산하는데 주로 호라이즌 타임하고 인터벌하고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호라이즌 타임을 잡았으면 인터벌을 많이 채택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오브젝티브 밸류가 좀 더 큰 값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냥 이제 롤링 호라이즌 방법을 풀 때 며칠짜리 문제를 어떻게 풀다 할 때 그냥 이렇게 딱 찍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해보고서는 그럴 때 그 경향을 보고 이렇게 찍어주는 것이 결국은 그 호라이즌하고 그다음에 그 인터벌하고를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약 한 1%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값이. 옵티멀 밸류는 30일짜리를 그냥 통째로 풀었을 때는 약 21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아래서 이 부분을 보는 것 때문에 되게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21,000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약 19,000 정도의 밸류를 보고 있습니다. 19,800 정도고 19,600 정도입니다. 이 밸류.
그래서 전체 차이는 약 최종 옵티멀 밸류보다 약 1% 차이 이내에서 움직이는데 그 중에 롤링 호라이즌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만큼 더 올릴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일단 라지스케일 리파이너리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SCO 모델을 세웠고, 그 다음에 롤링 호라이즌 오리게이션을 이용한 롤링 호라이즌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롤링 호라이즌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롤링 호라이즌 방법보다는. 그렇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말씀드린 대로 최적은 아니다. 최적은 아니지만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이용하는 것이다.